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김희욱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티치픽스에 딱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안경부터 멋있으십니다. 제가 스티치픽스 아직 가입 안 해봤는데 네. 제가 가서 제 얼굴 사진하고 체형 정보를 넣으면 아마 개량 한복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늘 뭔가 느낌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봄 맞이해서 항상 괜찮아요. 봄 맞이 패션으로 이제 해봤는데 네. 보통 이제 중동의 봄 이런 말도 있고 항상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많은 것이 바뀌면서 막 자연 현상도 뭐 이례적이게 많이 나오고 사회 전반적으로 뭐 이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때 변혁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제 진짜 제 요 SNS하고 포털의 메인이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정치, 사회, 연예, 국제 뭐 너무 완전히 그냥 시끄러웠어요. 진짜 시끄러운 하루였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 되겠죠. 이제 뭐 엔터주 전반에 대한 우려로까지 그러니까요. 뭐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나온다 뭐 이런 네.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만 혼자 하락으로 만들어버린 보잉 스캔들. 근데 이제 이게 737이 지금 결함이 있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 어머 안전하다, 뭐 괜찮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까지 또 어떤 나비 효과가 왔냐면은 LCC 항공사들 네. 사실은 이제 좀 기령도 좀 오래된 항공기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저가 경쟁이 붙어 있다 보니까 관리 소홀로 LCC 항공사가 언젠가 한번 사고가 난다. 아시겠지만 항공기 사고는 뭐 한번 사고 났다면 그냥 다 몰살이잖아요. 너무 큰 네, 재앙급이죠. 근데 지금 이제 737을 이스타 항공만 쓰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LCC 항공 전반에 대한 언젠간 이거 사고 난대 약간 이런 불안감까지 또 겹쳤고 그다음에 또 정치도 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안 듣게 해달라. 근데 사실 그게요 원래 블룸버그에서 처음에 한 얘기예요. 네, 그걸 인용한 거라고도 네, 이제 그럼에도 하긴 불구하고 했는데.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뭐 아니, 정치는 뭐 우리 어떤 상식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도 박근혜 대통령 때 뭐 대통령한테 귀태니 뭐 무슨 목사랑 뭐 합방을 했니 너무 그때 더러웠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이쪽만 이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지금 너무 시끄럽고요. 메이 총리가 또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도대체 거기는 예,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예. 브렉시트고 뭐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뭐 그래서 국제면에서 브렉시트 이제 관련된 내용은 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증시도 반응이 없어요. 전후로도 미동이 없어서 저도 놀랐거든요. 오늘 뭐 이 이야기도 뭐 살펴볼 수 있으면은 뭐 예. 얘기를 나눠보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펀더멘털. 발휘한 것이 바로 물가 살펴볼게요. 지표였는데요. 이거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스터와이스 캐피탈의 에디 베터루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됐습니다. 4개월 만에 소폭 올랐다. 근원 물가 코어 CPI는 0.1% 하락해서 제자리. 인플레이션 단기 전망은 어둡다. 연준 인플레이션과 긴 싸움 중인데 백약이 무효하다. 일단 오늘 미국의 2월 CPI가 0.2% 맞아요.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예. 그런데 이 소비자 생산자 물가에 있어서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서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용 뺀 코어 CPI, 코어 PPI 이런 걸 이제 산출을 하는데 당연히 지금 유가가 예년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어 CPI는 어떤가 봤는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면 오히려 높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0.2%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0.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진짜 살아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거고 뭐 작년에는 파월의 고집인지 어쨌든 연준의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계획한 대로 작년에 금리 인상 4번을 했어요. 예. 3, 6, 9, 12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 돈을 유통하는 도매상인 은행들의 어떤 이제 취급 수수료나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시중에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안 돼서 근데 유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유가도 물론 달러 가치하고 이제 역동조화이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 뭐 수요가 대단히 진작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면 유가도 올랐을 텐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인플레이션 핑계도 그렇고 연준도 이제는 인플레 목표치 2%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0전 100패로 항상 이제 인내심이 될 수밖에 없다. 거의 이제 뭐 옛날 조선시대 며느리처럼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어요. 음. 2%의 목표치는 조절될 수가 없고 다만 기간을 뭐 늘린다고는 할 수는 있겠죠. 예, 언젠가 뭐 썸데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통화 정책에 있어서 2%의 이 기준은 절대 수정되기는 힘들다. 아,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진짜 이제는 저혈압인 거죠. 전쟁이나 무슨 자연재해가 닥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2% 단기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봐요. 아, 이것도 너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마냥 인내심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인내심도 진짜 한두 번 참으면 인내심인데 계속 참다 보면 그냥 열화돼 버리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화병, 같아요. 화병. 화병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 계속 연관돼서 연준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예. 실리콘밸리뱅크의 피터 엔즈입니다. 아, 연준 인내심 불구 달러 가치 지속 상승, 불확실성, 안전자산 수요 자극한 것이다. 달러 강세 전환 시기에 부작용 주의해야 이렇게 나왔네요. 저분 사진을 보니까 뭐, 근데 여의도에서 뵌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익숙한 얼굴이죠. 그러기도 하고 네. 약간 좀 왜소한 마리오 드라기 아. 같은 아, 얼굴이기도 젊은 시절 하고, 마리오 드라기. 예, 약간 주니어 마리오 네. 드라기의 느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친구가 많을 것 같은 인상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친구 많을 것 같은 인상 우리 소장님. 친구 너무 많죠. 많은데 경조사도 많고. 보증이나 경조사도 사기나 많고. 보험 가입 요구도 많이 받을 제가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고 어쨌든 연준의 페이션트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연준이 인내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를 몰리면서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가는 희한한 현상. 연준이 비둘기면 달러 가치 내려가고 연준이 매파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 상황. 근데 이게 지금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갑자기 달러 가치가 꺾이면서 연준이 또 매파적으로 가는 이런 이상한 조합이 오면 그때 또 부작용은 주의해야 된다. 어떤 부작용을 세부적으로 지금 이해해 일단 볼까요? 증시하고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게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달러가 꺾이면서 증시가 또 같이 떨어지게 되면 도대체 그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또 어려운 거죠. 지금 뭐 느낌이 저는 그래요. 엔화보다도 달러가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의 수요 그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엔화는 솔직히 좀 약간 이제는 장기적인 롱숏 중에서도 이제 롱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런 거래가 많다 그러면 달러는 이제 사실 좀 롱숏으로 약간 단기 거래 이런데 좀 외환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연준이 인내심을 접고 이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다시 매파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또 이론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또 달러가 떨어지면서 증시까지 같이 하락을 하면 국내 증시 또 외국인들도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조합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지금 좀 꺼림직하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이론이나 정립된 예시 같은 게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맞아요. 있고 불확실성 딱 그 말이에요. 저는 진짜 어제 스마트폰으로 받은 메시지, 받은 글, 펌 등등을 보고 안구 정화가 진짜 필요하고 네. 내 눈을 빼서 네. 좀 씻고 싶어요. 자, 우리 너무- 아름다운 명예코 보시면서 안구정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분도 그 항상 받은 걸 제가 보낸 건데 절 보고 저거 안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분도 사실 항상 불안해요. 언제 찌라시의 주인공이 아, 될까 정말요? 걱정이 많이 저희 되는데. 여담으로 궁금한 건데 네. 요거 실리콘밸리 뱅크는 뭐예요? 무슨 은행인데 투자은행인데 이제- 약간 좀 캐피탈이나 좀 아. 제 3금융권급의 러시안 캐시인데 약간 IT에 러시안 캐시는 쪽한테 돈 100원 빌려주고 이자 300원 받아가고 그런 형들이고요. 여기는 그런 급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좀 IT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가 봐요. 완전 마이너라서 저도 솔직히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음, 뭐 어쨌든 저분은 뭐 자기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확실히 잘할 것 같고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이 맞을 걸로 저는. 역시 관상가. 오히려 밤새서 분석을 하셔서 요즘에 약간 네. 그런 뉴스 댓글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요즘. 과학으로 접근하시는 우리 소장님. 관상은 과학이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하도 불확실성이 시대다 보니까 샤머니즘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네, 그럼요. 자, 네. 알 수 없는 그분 연준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무라증권의 시시도 토모아키입니다. 연준 금리 인상 의지가 사라진 상태다.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도 20%대로 올라왔다. 지표 우려 단기적이고 심리 게임은 장기적이 될 것이다. 올해 연준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네. 그렇다고 또 금리를 또 떨어뜨리는 인하로 갈 가능성도 20%밖에는 아직 안 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지표 우려가 단기적인데 비해서 왜냐면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지만 셧다운 영향. 하여튼 뭔가 다 그 구실과 이유가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에 대해서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나쁘진 않을 것이지만 좋은 대신에 덜 좋을 것이다. 아.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심리 게임은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머리 거고. 아픈데. 헷갈려요. 나도 헷갈리고 지금 머리 내가 아프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래서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나쁘다는 건지 건지. 얘기를 할 그- 수가 없고. 근데 궁금한 게 어제 이제 김민재 앵커랑 저랑 이제 그거를 글로벌 뉴스인지 뭔지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진행을 지가 하면서 해놓고 지가 이름을 저는 모르는. 괜찮아요. 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네. 하나 둘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거든요. 제목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진행을 하면서 약간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사실 그 12월, 뭐 1월, 2월 이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멀리 갔다. 인하까지는 멀리 갔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계속 경기 둔화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20%대라는 20%? 건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 적용해서 투자 전략을 짜기에도 또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모두 지금 뭐 어떤 시나리오도 50% 이상 넘는 시나리오는 없는 상태. 근데 그다음에 인하 여력이 있어요? 저는 올해는 힘들다고 보고요. 네. 작년에 4번 올렸잖아요. 네. 일단 올해는 휴지기 정도가 맞고 이제는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상기를 올해 접고 내년 돼야 인하가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망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 고용 지표 보세요.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또 3월 고용 지표가 또 완전 서프라이즈로 뛰어.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출 것이냐. 춤을 춰야 되네요.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 채용도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법인세 인하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설비 투자 그다음에 채용에 할당하는 예산도 이제 올해부터는 확실히 약발이 네. 감소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 쇼핑 시즌에 알바와 비정규직 고용이 많았던 거를 이제 연초에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대기업이 이제 바톤 터치를 이제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달리면서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달리다가 보니까 내 목에 걸고 있던 줄넘기 손잡이였다. 슬픈 그래서 돌아가게 결말이네요. 해주고 늦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개별적인 좀 종목 이슈에 영향을 받는 라이징 스타가 더 낫지 않을까. 집중해보고 그다음에 라는 요즘 생각이 핫한 드네요. 또 중국 종목에도 네. 일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연준의 뭐 이런 심리 게임의 그 중심에 있는 게 시작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도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리버프론트 인베스트의 케빈 니콜슨입니다. 글로벌 PMI 둔화, 미국에서 중국까지 순회는 끝났다. 턴어라운드 중국서 시작될 가능성.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도 포문 열고 대기하고 있다. 분위기 전환 되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사실 뭐 여기서 추가로 더 둔화될 시그널이 나오긴 힘들고 이미 미국 경제지표 부진서부터 해가지고 유럽 돌고 일본 갔다가 한국, 중국 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PMI에서 나오는 게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PMI가 소프트 데이터잖아요. 네. PMI 그럼 되게 뭔가 과학적이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심리 지표란 말이에요. 전화나 전화해서. 뭐 이메일이나 팩스로 구매 담당자들한테 어떨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뭐 거기다 대고 뭐 괜찮아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유 죽겠어요. 네. 그냥 뭐 아니면 입에 나쁘지 풀칠하고. 않아요. 때려치던 해야죠. 아유 사장님이 요즘 아주 허리띠 졸라매라고 난리예요. 욕이 다니엘 되겠어요. 막 이제 이런 건데. 그게 PMI 지수. 근데 이제 이미 PMI 지수 부진은 글로벌 한 바퀴 지구본을 돌고 왔고 네. 그런 만큼 다시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네. 혹은 반등이 나오네. 의외로 이게 중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제 워낙에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뭐 각국 중앙은행도 지금 여차하면 또 바주카포 쏜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 whatever it takes 무엇이든 하겠다. 아직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경기 어떤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얘기니까 예, 빨리 마지막 거 예,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볼게요. 일본의 지지통신 아소다로 일본 경제부총리 발언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 사상 최악의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한다. 한국 수출품의 포복 관세 마련 검토 중이다. 여차하면은 송금 비자 발급 중지도 추가 가능하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요 아소다로가 예. 거의 정치인 중에서는 혐한 급으로 한국 사람을 미워해요. 아. 한국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배경을 보면 요 아소다로가 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정몽준 전 의원 같은 위상이거든요. 금수저의? 아소그룹의 어. 후계자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소다로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마침 탄광하고 탄약 공장 같은 걸 하면서 조선인 강제징용공들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자기 어떤 집안 사람으로서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 특이한 게 할아버지 이름도 아소다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소다로가 일제시대에서 살아 돌아왔네 막 그런 사람도 진짜 있고, 그러네.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의 우리가 발언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일본도 약간 우파 내지는 극우의 목소리가 그렇죠. 커지고 유명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현직 경제부총리 겸 재무대신인데 재무상. 차기 총리 가능성이 그거.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이즈미 때부터 총리와 자민당 대표에 여러 번 도전했는데 이번이 거의 한 4수째거든요. 이번에 이제 된다. 이번에 지금 이러고 있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 조금 힘들다고 보고, 사실 아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명문 가문의 아들이잖아요. 네. 아베, 사토, 키시 이 세 개가 일본은 3대 정치 명문 가문이거든요. 그 중에 아들이어서 상당히 한국하고 교감도 좀 뭐 나쁘지 않고 좀 균형 감각이 있는 총리였다면 이 사람은 약간 극우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일단 우리는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수출품의 보복 관세, 지금 우리가 대외 수출 비중이 일본이 5위예요. 중국, 미국, 뭐 베트남 해서 베트남, 아세안. 일본이 5위고, 그다음에 비자 발급이 당장 중단되면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저 송금까지 이제 막히면 기업들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뭐 중개 무역, 중간 무역, 뭐 무역의 종류가 뭐 통과 무역, 우회 무역 이거 다 지금 일단 송금하고 운송장 이런 거 지금 다 지장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라고 있어요. CPTPP. 이게 이름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네. 여기 지금 아시아 국가 캐나다 뭐 다 들어있거든요. 베트남 뭐 일본. 근데 우리만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본이 우리한테 저렇게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CPTPP 국가들하고의 어떤 우리 교역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복잡하네요. 제가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요 분을 얘기하면서 요 분이 저 대학원을 런던 정경대 네네. 국제대학원을 나와서 저랑 동문인데 네. 어디 가서 얘기 얘기할 좀- 수가 없는 개인적으로 얘기 좀 잘해주세요. 네. 그러지 말라고. 동문회에서 본 적은 없고요. 한번 만나 뵙게 되면. 만나면은 LSE 한번. 런던 정경대 아시아 동문회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고요. 저는. 만나면 말도 안 섞을 수 있어요. 또 혐한이니까. 저는 또 친일이니까 또 어떻게 접점이. 네? 이런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큰일 나겠네. 국익을 자, 위하여.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에 따른 연준의 전망, 그리고 한일 양국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럼요.